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나이성 방송 채널에서 방영된 한국어 뉴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4년 제정된 개정 사회보험법이 발효되며 기존의 2014년 사회보험법에 대체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기준임금이라는 개념이 배치되고 그 대신 잠조액이라는 응어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잠조액은 정부가 정하는 금액으로 인부사회보험 제도의 보험료, 납부 및 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됩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 제7조에 따르면 잠조액은 정부가 견정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 경제 성장률, 국가 예산과 사회보험기금의 재정 능력 등은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의무사회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원급여액은 최저 한도가 잠조액과 같고 최고 한도는 해당 시점의 잠조액의 20배로 제한됩니다. 의무사회보험의 납입 비율은 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조액이 매월 234만 동으로 책정된 경우 의무사회보험 최저 납입액은 234만 동 곱하기 25%는 58만 5천 동이며 최고 납입액은 234만 동 곱하는 25%는 1170만 동월입니다. 6월 22일에 베트남 파우첸 유한치킨 회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2025년 제10회 파우첸 직원 가족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파우첸은 노동자의 이익은 기업의 반전과 함께한다는 경영 철학 아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파우첸 베트남 유한치킨 회사 노조 위원장 Nguyễn Tấn Pháp 씨는 노조는 매년 노동자의 날 행사를 주최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창립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족의 날 행사에는 약 14,000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와 함께 해온 노조 집행위원 Nguyễn Thị Hoàng Lan 씨는 회사의 반전이 매우 깊으며 앞으로도 회사가 더욱 성장하여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직원인 Hoàng Thị Việt 씨는 오늘과 같은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사와 노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동나이성 노동연맹은 앞으로도 파우첸 회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업 노조의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첨가물 제품에 대해 적용하다 오던 반등등 관세 및 관련 조차를 오는 2025년 6월 23일부터 공식적으로 침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두자 동상산업부 MITI는 전 300mm를 초과하는 냉산업용 비합금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검토 권고를 발표하며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계속 유지되며 한국과 베트남 관련 수출업체들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가 종료됩니다. MITI는 한국과 베트남산 수입 첨가물 제품에 대해 더 이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조사도 종결하다는 밝혔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으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무기한 예금 및 인개월 미만 단기 예금의 평균 금리는 연 0.10.2% 수준이며 인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예금의 금리는 연 3.24%로 집계되었습니다. 6개월부터 12개월까지 예금 금리는 연 4.55%,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연 4.86%, 24개월 초과 장기 예금은 연 6.9%부터 7.1%까지 수준입니다. 이처럼 예금 금리가 오랜 기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시스템 내 예금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내때 국영 상업은행, 아크리뱅크, 빚콤뱅크, BIDV, 빚띵뱅크의 경우 136개월 예금 금리는 연 1.64.8% 수준에 불과하지만 고객들의 예금 유입은 여전히 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라이성 민화시 교육훈련국은 최근 2024-2025 학년도 교육 활동은 마무리하는 종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민화시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총 224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유치원이 130개교,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35개교 그리고 사립통합 조중학교, 인계교가 포함됩니다. 또한 시 전역에서는 460개 이상의 사립 독립 보육 및 교육 그룹이 활동 중이며 복수 학제를 운영하는 사립학교 8개교, 제육특기학교 1개교, 농라이성 교육훈련청이 직접 관리하는 사범대학 모속 실험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향후 민화시 2단계 지방정부 행정체계 전환은 준비 중이며 그에 반맞춰서 교육훈련국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교사 및 직원 인력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민화교육회는 변화하는 행정구조 속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부 지역의 본격적인 과인 수확기에 접어든 가운데 농라이성 깜미현에서는 지속되는 강우로 인해 농작물 생산, 특히 두리안 품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I6 두리안 품종은 습한 난시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해당 품종의 시세는 킬로그램당 28,000동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0동 하락했습니다. 깜미 손괴 마을에 거주하는 윤완경 씨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약 산포도 없고 병충해 관리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태국산 두리안 품종은 악천후 속에서도 높은 적응력을 보이며 가격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킬로그램당 약 10만 동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농민들에게 재배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농민 증완선 씨는 100kg 보다 태국 품종 100kg이 더 수익성이 좋다며 태국 품종은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짠만 돈 보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괴 농민회 부회장 워홍힙 씨는 가격 문제 외에도 장마철은 병해 중에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여 방제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깜미현에서는 두리안 재배 면적이 2,300헥타르를 족화하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1,000헥타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수주를 위한 재배지 13곳 총 460빈 헥타르 이상이 공식 재배지 코드 등록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농라이성 방송 진화에서 방영된 한국어 뉴스와 인문학 뉴스를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